이씨 성을 가진 도시분이 정년퇴직 후에 임야를 사서 시골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서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 사용하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자신의 땅이 조금 도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마을 주민분들이 이러는 거 아니라고 대화에 나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을의 최씨 조용히 행동으로 답해드립니다. 도시에서 온 이씨의 땅 앞 진입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이씨 고립되었죠? 안녕하십니까? 시골땡입니다. 오늘도 질문 주신 분의 두 번째 이야기. 내 땅이 도로에 15평 정도 편입되었다. 그곳에 만약 담장을 내가 친다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네. 그냥 막는 것도 아니고 담장을 친다. 먼저 해두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법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분의 말씀처럼 도시와 시골의 편을 가르고 이슈화하려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면서 법까지는 세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공부해서 끄적여보는 것뿐입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자신의 경우를 맞춰보면서 방법을 미리 모색해 보실 것이고, 또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시겠지요. 사실은 그게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또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똑똑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똑부러지게 일처리를 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로에 내 땅이 들어갔다 또는 도로가 내 땅 안에 들어와 있다 같은 말이죠. 사실상의 도로, 사유지 도로, 현황 도로, 관습상 도로 모두 비법정 도로로 같은 말입니다. 이런 비법정 도로는 명목상 사유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유지가 도로로 실제 이용되고 있어서 전국에서 토지 소유주가 길 막는 일 요즘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유지 도로는 사유재산권과 공익이 충돌하게 되죠.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가 내고 있는데 내 땅을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 당연히 재산권 보호를 외치게 됩니다. 이에 그 지역 주민들은 공공의 통행권 보장을 외치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주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농민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도로 위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 울타리를 설치한 사람, 도로를 접한 토지 소유자 정모 씨. 그는 해당 도로가 내 땅을 일부 침범했다라면서 도로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분이 법을 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적어도 법을 알아보신 분입니다. 아주 재미지게 쳤죠. 도로를 불통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찌 되는가? 울타리를 친 사람의 주장이 맞다면 토지주는 그냥 사유재산권을 행사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라고 경찰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방해죄. 이 법은 길을 불통 상태로 만들었을 때 적용이 가능한 것인데 이 토지주, 울타리는 쳤지만 또 완전히 틀어막은 것은 아니고 사람이 지나갈 만한 공간을 열어두었기에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경찰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이 어렵다. 헷갈리죠. 분명히 길을 막았는데. 주민들을 불편하게 할 목적으로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했다면 고의성이 있으므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왜? 어째서일까요? 여러분 소유의 땅에 필요에 의해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이때는 누군가의 교통을 방해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두 번째,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라는 점. 세 번째, 사유지에 장애물을 임의로 설치한 경우. 네, 이 고의성 입증 하나만으로 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일반 교통방해죄에 대해서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제 185조 일반교통방해. 그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길가에 장애물을 놓거나 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네, 벌금은 1,500,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법적 처벌이 어렵다.
그래서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더욱더 중요하죠. 점 하나 찍고 안 찍고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 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국에서 수많은 길막음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처벌받고 또 어떤 경우는 처벌받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을 한가운데에 통행을 가로막는 철문이 갑자기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년째 마을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답이 나왔죠. 수년째 아무도 손을 못 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로 일부를 소유한 땅 주인이 길이 아니라 사유지다라면서 철문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농사를 짓는 분들, 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 등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해당 도로가 개인 도로가 포함된 현황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는 해결을 잘 해보려고 찾아가서 대화도 시도하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막무가내였다는 것. 사유지다, 길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잠시 눈길을 끄는 것은 이분이 과거 정부에서 대사를 지낸 A씨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쨌든 관련 시는 주민 간의 분쟁이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답했다는 것. 그렇다면 정말 내 땅이 일부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길을 막아도 되는 것인가? 예전에는 지금과는 다른 판결이 많이 났었습니다. 안 된다였습니다. 예전에는.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길을 막은 소유주가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며 대부분 재산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말 한번 살펴볼까요? 네. 내 땅이니까 내가 공짜로 사용하라고 허락해 준 적이 없다. 그럼 내 땅 사용료를 내라. 그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토지주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나라에서 나의 재산이라고 나에게 세금을 꼬박꼬박 물리면서 실제 사용은 나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토지주는 그 땅에 세금만 물고 있는 상황이죠. 평생. 그래서 해당 토지 소유주는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최초에 도로 개설하는 것을 용인했거나 토지 소유자가 이런 상태를 용인하고 취득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다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 이런 대법원 판례 법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이런 토지 인도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꽤 있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전국에 이런 토지가 수도 없이 많은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쯤에서 반대,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로를 토지주가 막으면 일단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죠. 응급 환자가 생겨도 긴급 차량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택배차 못 들어가죠. 그 길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던 농민, 차량이 들어갈 수 없으니 손해 막심해집니다. 이때 주민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주와 대화를 먼저 시도해보고 안 되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게 됩니다. 그러나 민원은 민원일 뿐입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사유지라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쉽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정도가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교통방해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 성립된다 해도 벌금뿐이죠. 두 번째, 민법에서 말하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하는 것. 문제의 도로 인근에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가진 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토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분 본인의 땅 순순히 내놓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양쪽 다 쉽지 않습니다. 답답한 주민 쪽에서는 해결 방안이 없으니 그 사유지 도로를 매입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주 어떻게 나올까요? 이 사건을 설계하는 토지주 벌써 몇 수 앞서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건을 설계한 겁니다. 당연히 대답은 안 팔겠다 이겠죠.
이유는 몇 가지쯤 되겠죠. 그 중에 알박기 한 것처럼 아주 비싸게 산다면 생각해 보겠다. 또 있죠. 길막음을 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누군가의 토지를 꿀꺽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도 아니라면 누군가 미운 사람 죽도록 힘들어 봐라. 갈굼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정말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길막음을 풀고자 한다면 머리를 맞대어야만 하죠. 스스로 두 손 두 발 모두 들고 항복하도록 만들어야 하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이씨성을 가진 도시분이 정년퇴직 후에 임야를 사서 시골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서 대체 무슨 심보인지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 사용하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자신의 땅이 조금 도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자신의 땅 뒤쪽에 있는 임야 주인, 차량도 못 들어가고 작업하기도 힘듭니다. 작업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이 이러는 거 아니라고 대화에 나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의 최씨 조용히 행동으로 답해드립니다. 도시에서 온 이씨의 땅 앞 진입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최씨 땅이 이 도로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똑같이 해주었던 것이죠. 이씨 고립되었죠? 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습니다. 생각이 정말 없으신 분이죠. 네. 이런 사유지 도로 문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자체별로 빠른 시일 안에 비법정 도로 현황을 파악해서 이를 토대로 행정당국이 상황에 개입해 갈등을 중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질문 주신 분, 내 땅이 도로에 편입되었다. 그곳에 담장을 치면 경우의 수가 어찌 될까? 1. 담장은 임시물이 아니라는 것. 2.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 중요합니다. 3. 길 막음에 나는 고의성이 없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시골에서 지방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길 막음,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